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면서 43,450원까지 주가를 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나온 후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히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이 진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1000명을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90% 감자 이슈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원전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두산이 너무나 어려워지면서 주식 90%를 감자했죠. 감자를 모르시는 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감자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주가를 소각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었다, 두산이 1억 가지고 있었다면 그냥 9천만 원을 그냥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리고 나서 또 뭘 했어요?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예전에 증권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 무조건 간다. 그때 제가 추천했을 때 가격이 13,000원이었습니다. 그때 목표가가 2만 원이었고요. 네, 이거 5만 원까지 간다. 기다리셔라. 왜냐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들 거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깨끗하다, 종목이.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요. 돌고 돈다. 전기차 안 갈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갑니다. 왜? 이미 테마가 형성됐기 때문에 전혀 없어지진 않아요. 물론 조정기간이 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갈 때 되면은 간다.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간다. 근데 이거는 일봉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주봉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종목에 따라서 일봉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종목이 있고 주봉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월봉이나 주봉으로 보셔야 이해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추세장이라고 할 정도로 추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여기 체크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뭐냐면 주가가 이선, 그러니까 4만 원을 찍었을 때 기술적으로 바닥이라고 확인하고 반등이 나온 구간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자리가 뭐가 되겠어요? 저항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히 저항대에 정확히 포지션을 위치해 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캔들이 이 위에 안착하냐 아니면 안착하지 못하고 흐르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자리를 이탈하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지지선을 체크해 줘야 되는데, 그 지지선이 어디냐? 이 가격이 되겠죠. 여기 많은 지지가 일어났던 이 가격. 그러니까 35,000원 이 이탈되면은 손절을 하시던가 하시는 게 낫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만약에 현재 자리에서 이탈을 하지 않고 횡보하다가 기술적으로 여기 캔들이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여기 보는 7만 원까지 볼 수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때요? 여기에서도 저항이 이렇게 나와줬잖아요.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죠. 뭐냐? 이게 시가총액이 26조예요. 그러면 하나의 세력 배집 이게 의미가 없고 그냥 기관들이 단체로 밀어올리는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현재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이 원전을 활성화한다고 하니까 원전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다. 저는 민주당이 못해서 원자력을 제거하고 이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슈가 단발성으로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지금 탈중국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탈중국화,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시키자. 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족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제일 잘났고 나머지 국가들은 자기네보다 하위라고 판단하는 그게 있어요.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등주의죠. 우리가 너희보다 힘쓰지만 그냥 너희도 하나의 나라니까 우리 평등하게 가야 되는 게 이게 미국의 방향성. 이게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가 중국이에요. 한족이 있고 여기에 이제 다른 민족들은 우리보다 조금 뭐라고 해야죠? 표현이 열성이다.
자기네들은 우성이고 나머지 민족들은 열성이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황금방패라고 있어요. 그래서 황금방패 이건 약간 주제에 어긋나지만 이 부분 황금방패는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영상으로 뒤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저는 예전에 주식을 처음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에 비해서는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모를 때가 가장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 매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에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직접 매수와 매도 알림을 문자로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지지 라인에서는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반대로 추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을 맞는 자리, 여기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합니다라고 신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이 녹색 선이 지지선인데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매수 매도 정보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되는 지역이 바닥이라고 확인을 하고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이처럼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 신호로 확인하고 매도 신호 문자를 제가 매매할 때 같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줄여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실수를 줄여보기 위해서 일부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격도라든지 그 다음에 괴리율,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면서 보조지표를 활용하면서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잠시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준비했고요. 제가 채널을 옮기면서 지금 과거의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리딩 끝날 때쯤 건설주의 현대건설을 강추하셔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건설 사두라서 사둔 거 100% 돼서 어찌 하나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신호를 드린 가격대가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이었는데 지금 주가 한번 흐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추천한 시점이 사실 여기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현대건설을 추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러우 전쟁이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긴 시간 조정을 받은 종목 섹터가 건설주입니다. 제가 연봉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여기 99년도까지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고,
주가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전고점, 전저점을 다시 도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에 10만 원이던 현대건설 주가는 자그마치 20년 3월 1일 날 18,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고요.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기존의 인프라 섹터 중에서 해운, 조선, 기타 섹터는 전부 다 전고점, 그러니까 07년 10월 1일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직전에 주가를 전부 돌파를 했고,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은 유일한 섹터가 건설입니다. 앞으로 건설이 끝났다라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시그널만 나왔지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와 19년의 이 자리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은 돌고 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집이 됐다라는 거는 바닥이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것이죠. 결국 이처럼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정확한 타점에서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매매가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금방패가 뭐냐면 클린턴 시절 정부에 이제 그 인터넷이 보급화되면서 이제 정보의 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북한은 어때요?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통제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면 자기네 나라에 대한 인지도가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황금방패라는 방화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클린턴이니까 거의 20년 됐잖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중국에서는 다 필터링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인들, 제가 예전에 이제 심천, 상해, 북경 지역에 이제 지사가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을 때 거기에 가면 그때 당시가 2014년도, 15년도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면은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세계 1위 국가가 중국이고 그 2위가 미국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네,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상 중국인들이 외국 가면 현타가 오죠. 중국을 이렇게 싫어하는 나라가 많다니 이러면서 갑자기 얘기가 좀 새나갔는데, 그래서 미국이 지금 무역 전쟁이나 실질적으로 미국도 러우 전쟁하면서 돈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채권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냥 우크라이나에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 그 돈을 자국에 풀었어야 되는데 못 풀었으니까. 그러면서 뭐가 발생했어요? 금리가 높아졌는데 인플레이션도 같이 온 거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낮아지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돈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부어 버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만약에 현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버린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달러 가격이 폭락하면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뭐가 돼요? 붕괴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연준이 지금 천천히 금리를 내리겠다. 원래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 이런 데에서 연초에 금년에 금리나 3회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제가 그때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1회, 많이 하면 1회. 그게 언제냐? 11월이다. 예. 많이 하면 1회에서 2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1월 전까지는 금리 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도 위기이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이슈에 의해서 힘입어서 갈 수가 있다. 즉 재료가 죽지 않는 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갈 수가 있어요. 다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단발성으로 이제 그 기대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는 기대감에 의해서 원자력에 관련된 투자한 단타 물량이 좀 빠질 수는 있겠죠.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추세 자체는 미국
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은 손절날 35,000원까지 보셔도 되고, 만약에 손절을 잡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은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도 제가 중점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예전에 이제 같이 리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단가에 18,000원이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뭐 지금 팔까 말까 행복한 고민한다 하셨는데 반절 정도 파시고 나서 좀 더 보셔도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재료 땔감이 떨어지지 않는 한 진짜 욕심내보면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금년 말까지 기준했을 때는 여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막 불안하실 필요는 없다. 네, 추세는 35,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다음 더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뭐 지금 정리하시고 나서 35,000원대 다시 잡으셔도 되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67,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매매하는데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해서 매도 실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고 팔 때 신호 같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알림 신청이 되면서 기존의 구독자님들 문자 넣어드릴 때 같이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짙은 나의 사랑, 음원은 나의 힘, 상은 나의 별, 그리고 넌 나의